안녕하세요. 요즘 길을 걷다 보면 부쩍 늘어난 가게 형태가 있죠. 바로 주인이 없는 무인 매장입니다. 아이스크림 가게부터 시작해서 사진관, 카페까지. 와, 정말 순식간에 다양해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눈에 띄게 들었죠. 실제로 보니까 최근 한 5년 사이에 무인 점포 수가 4배나 급증해서 전국에 1만 개가 넘을 거다. 뭐 이런 추정 기사도 있더라고요. 1만 개요? 와,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주 뜨거운 무인 매장 창업 열풍 속에서 과연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또 현실적인 어려움은 뭐가 있을지 좀 깊이 파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저희가 주목할 자료는요, 바로 국일미디어에서 나온 용선영 씨의 책, 나는 무인 매장으로 퇴사합니다. 이거 하고요. 또 최근 시장 상황을 다룬 기사들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 그 책 저도 봤습니다. 용순영 대표 대단하시더라고요. 경력 단절 여성에서 시작해서 2년 만에 200개가 넘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대표가 되셨다고? 네, 맞아요. 그 이야기도 오늘 좀 자세히 다뤄볼 텐데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무인 창업에 뛰어드는지, 그리고 이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용선영 저자가 강조하는 핵심 비결은 뭔지, 또 실제 시장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어떤지 여러분과 함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왜 이렇게 무인 창업이 뜨거운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책을 보면요, 가장 큰 매력으로 시간적인 자유, 그리고 소자본 창업 가능성, 또 결정적으로 인건비 부담 제로, 이걸 꼽더라고요. 그렇죠. 인건비가 사실 용선영 저자 본인도 좀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시스템 소득을 만들고 싶어서 무인 창업에 뛰어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책에 그 얘기가 나오죠. 본인 경험을 바탕으로. 기사에서도 보면 초기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뭐 한 3천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다 보니까 2030 세대 젊은 점주 비율이 한 30%나 된다고 하고요. 또 요즘같이 좀 불황기에는 부수입을 얻으려는 이른바 불황형 창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고 분석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책에서 언급된 장점들이 현실적인 요인들과 잘 맞아떨어진 거죠.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 선호도가 높아진 것도 당연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또 하나는 요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분초 사회 트렌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경향도 무시 못하죠. 아, 분초 사회? 네네. 그리고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최저임금 인상 같은 그런 인건비 부담 증가. 이게 무인화 확산에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측면의 요인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럼 그 용선영 저자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스토리가 참 인상적인데요. 평범한 주부에서 시작해서 피아노 레슨, 분유 판매, 뭐 이런 여러 시도를 거치면서 실패도 겪으셨다고 해요. 사드 사태 때문에 손해도 크게 보시고, 아, 그랬군요. 그런데 좌절하지 않고 결국 문구방구나 꿀잼 키주름 같은 무인 매장 브랜드를 성공시키신 거죠. 2년 만에 200개 가맹점 돌파라니 정말 놀라운 성과인데요. 정말 대단한 실행력이죠. 책에서 저자가 내가 할 수 있으면 남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용기를 주는데 이 책이 무인 매장 창업을 꿈꾸는 분들께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성공 노하우가 담겨 있으니까요. 네, 책을 읽어보면 저자의 성공이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그런 마인드셋, 이게 굉장히 중요했고, 또 철저한 준비와 실행력이 뒷받침된 결과죠. 특히 본인이 아이 엄마로서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런 관심사를 사업 아이템, 그 문구점으로 딱 연결시킨 거. 아, 네네. 그리고 상권 분석이라든지 상품 진열 같은 실질적인 노하우를 직접 부딪혀가면서 쌓아 올린 그 과정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책은 바로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 그 생생한 경험을 나누려는 목적이 아주 뚜렷해 보입니다. 네, 성공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책이 정말 유용하겠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성공 스토리가 참 희망적이긴 한데 기사를 보면 또 현실은 마냥 장밋빛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이면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매장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매출 진바세는 좀 기대에 못 미치고 오히려 일부 업종, 뭐 아이스크림이나 사진관, 밀키트 같은 곳은 매출이 줄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4천만 원 투자해서 무인 카페 열었다가 2년도 못 채우고 1,500만 원 손해보고 폐업했다는 박모 씨 사례도 소개됐어요. 이게 현실의 좀 냉정한 모습이겠죠? 맞습니다. 그 책에서도 언급된 단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도난 문제, 그 로스율이라고 하죠. 물건 없어지는 거. 네네. 루스율.
그거 관리하는 거랑 또 주요 파손 위험도 있고, 그리고 무인이라고 해서 손 놓는 게 아니라 꾸준히 청소하고 재고 관리하고, 이게 현실에서는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기사를 보면 상위 점포랑 하위 점포 간의 격차가 꽤 크다고 하고,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폐업 위기에 몰린 것도 많다고 지적합니다. 심지어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빚 없이 폐업하면 성공이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하니까요. 와, 빚 없이 폐업하면 성공이라니 정말 쉽지 않네요. 네, 결국 무인이라고 해서 거저먹는 사업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공의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보면요. 용선영 저자는 무엇보다 본인의 관심사나 기질에 맞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네, 그게 시작이죠. 그리고 창업의 반 이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철저한 상권이랑 입지 분석, 그러니까 고객 동선을 파악하는 거요. 또 차별화된 매장 운영, 예를 들면 진열 노하우라든지 마케팅 같은 거. 이런 걸 성공 법칙으로 제시하고 있죠. 용선영 저자의 문구방구 성공도 결국 아이들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브랜드를 잘 구축한 결과였고요. 네, 종합해보면 결국 그거죠. 무인 창업 성공이라는 게 그냥 진입장벽이 낮다는 그 점만 보고 뛰어들기 아니라, 책에서 거듭 강조하듯이 정말 철저한 사전조사와 분석이 필요하고, 또 본인에게 맞는 아이템을 잘 찾아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어떻게든 성공시키겠다는 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셋, 이게 필수적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렇죠. 마인드가 중요하죠. 기사가 보여주는 그런 냉정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용선영 저자의 책에서 제시하는 그런 구체적인 전략과 노하우, 이걸 바탕으로 남들과는 다른 가치를 제공해야만 하는 거죠. 이 책이 바로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알려주는 셈이고요. 네, 오늘 저희는 무인 매장 창업이라는 이 뜨거운 주제를 용선영 저자의 책 나는 무인 매장으로 퇴사합니다. 그리고 실제 시장 데이터를 통해서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낮은 비용과 시간적 자유라는 아주 매력적인 장점 뒤에는 치열한 경쟁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라는 현실적인 그늘이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명과 암이 뚜렷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무인 창업을 고민 중인 분이 계시다면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철저한 준비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용선영 저자의 책처럼 실제 경험과 성공 노하우가 담긴 자료들을 충분히 참고하시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서요, 우리가 선택하는 그 무인 매장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 종류가 그 매장에 들어서는 동네나 어떤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반대로 그 공동체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아,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홍대 앞에는 좀 개성 있는 무인 사진관이 많다거나, 학원가가 밀집한 대치동에는 조용한 스터디 카페가 눈에 띄는 것처럼요. 그 지역의 색깔을 보여주는 거죠.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무인 매장과 지역 공동체의 관계라. 오늘 깊이 있는 분석과 마지막 질문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